안녕하세요. 뱅콩 부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포르투갈 리스본입니다. 저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끝내고 포르투갈 여행을 하고 있어요. 1차 세계여행의 마지막이 될 도시 리스본에 있고, 이 뒤에 보이는 공원은 숙소 옆에 있는 숙소 옆에 있는 공원이에요.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를 또 할 건데, 가장 중요한 경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썼던 경비의 모든 것 썼던 경비의 모든 것 따라하지 말고 어디에 얼마나 썼느냐,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. 좋아요.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프랑스 길을 걸었고, 생장드 피에르포부터, 이게 프랑스 발음이라 생장브라보 생장드 피에르포, 여기서부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모든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? 울려 퍼진다 목소리가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있다. 257만 4천원. 2명 2인 비용이에요. 2인 비용? 2인에 257만 4천원. 유로로 하면 1920유로 정도 됩니다. 하루에 52유로 정도 사용을 한 겁니다. 혼자 왔다고 거기에 절반 가격이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하나하나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항공료는 제외된 금액이에요. 일단 가장 중요한 숙소. 숙소 3박만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고 나머지는 다 알베르게에서 잤어요. 순례자들의 호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알베르게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런 알베르게 문화 같은 거를 많이 접해볼 수 있고, 되게 새롭죠. 단체 생활 아닌 단체 생활 맞아요. 같은 느낌. 일단 알베르게는 기본적으로 도미토리로 되어 있습니다. 4인 베드부터 90인 베드까지. 그리고 대부분 2층 침대로 많이 되어 있고, 맞아요. 공립이나 사립 알베르게도 많긴 한데, 요즘에는 공립이 워낙 깨끗하게 다 단장을 했기 때문에 사립과 많이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우리가 제일 저렴하게 이용했던 건 5유로였고 제일 비싸게 이용했던 건 13유로였어요. 평균적인 금액은 10유로예요. 10유로가 1인 가격입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숙소 가격은 많이 올랐더라고요. 어플리케이션이 몇 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과 우리가 갔을 때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일단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3박을 했고 알베르게는 34박을 했어요. 총 숙소 금액은 97만원. 257만 4천 원 중에 97만 원을 숙소 비용으로 사용했어요. 네. 에어비앤비는 한 3박해서 10만 4천원? 이 정도 썼고, 맨날 진짜 침낭에서만 자다가 에어비앤비 가서 이불 덮고 자면 너무 행복한 거야.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2층 침대에서 침낭 부스럭거리면서 자는 거랑 더블베드에서 따뜻한 이 이불 덮고 자는 게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소지품 같은 거 정말 잘 챙겨야 되고, 물론 누가 막 훔쳐가진 않아요.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에 많이 물렸잖아요. 배드버그. 배드버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. 배드버그.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옮아서 올 수가 있거든요. 저희도 한번 배드버그를 경험했는데 와이프 옷에서 나왔어요. 배드버그가 피가 차 있는 상태로 물렸다는 얘기죠. 지금 손이 엉망이거든요. 배드버그에 물려가지고. 아무리 깨끗한 알베르게라도 배드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숙소 리뷰를 보통 보고, 그러면 배드버그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은데, 그래도 숙소 리뷰가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게 그 숙소에서 나온 배드버그가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진짜 옮겨간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진 않거든요. 근데 우리는 항상 베드 시트를 나눠주잖아요. 항상 깔았고. 근데 깔아도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물리는 사람 물리고, 그냥 아무데나 자도 안 물리는 사람 안 물리고. 안 물렸잖아. 저는 1도 안 물렸어요. 그렇게 알베르게에서 조심할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,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식비. 식비. 일단 식비는 알베르게가 보통 주방이 있는 알베르게도 있고 사 먹을 수 있는 알베르게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이 해 먹었고, 알베르게에서 사 먹은 적도 있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은 적도 있어요. 같이 식당에서
메뉴를 몇 개 시켜서 나눠 먹는다든지, 주방이 큰 데에서는 같이 마트에서 장을 봐서 이제 음식을 해 먹는 거죠, 같이. 총 비용은 106만 원이에요. 근데 우리는 해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했잖아요. 네. 그 외식한 금액만 따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62만 원이 나왔어요. 일단 257만 4천 원 중에 97만 원이 숙박비, 그리고 106만 원이 식비. 식비. 거의 80%의 포션을 이 식비와 40%씩.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. 그렇지. 왜냐면은 맨날 해야 되는 게 걷는 거밖에 없으니까 목적이 걷는 거예요. 요즘에 조금 걷는 게 끝나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. 산티아고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정말 뭐가 많아요. 뭐 레스토랑도 많고, 숙소도 많고, 카페도 많고, 마트도 많고. 근데 이제 레온 전에 있는 도시들은 진짜 뭐가 없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. 국경일 날은 마트도 닫고 레스토랑도 닫아요. 네, 그러니까 뭘 해 먹을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. 간식이나 물 같은 거는 항상 구비를 해놨어요. 작은 도시 갈 때는 좀 많이 챙겨서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런 맞아. 간식 같은 거. 만약에 조금 큰 도시를 지나서 작은 도시에서 묵는다, 이럴 땐 큰 도시를 지날 때 식재료를 사서 가는 거예요. 그 다음 알베르게에 주방이 있으면. 맞아요. 그렇게 하면은 밥을 굶지 않을 수 있죠. 어떤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일요일이기도 했고 국경일이었어요. 그래서 모든 레스토랑이랑 뭐 마트랑 카페랑 이런 데가 다 문을 안 연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. 알베르게 오빠가 있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거기 이제 쉐어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그걸 모아 볶음밥을 만들고 그 한국 분이 나눠준 재료들로 모아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래도 저녁을 해서 먹었어요. 알베르게에 가면은 가지고 가지 못하는 식재료나 물건들을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. 그런 거를 모아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.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해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스타. 왜냐면 가장 빨리 만들 수 있고 쉬워서. 빵만 먹어서 질린다, 네.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왔어요. 솔직히 간장도 팔고 마트에, 중국인 마트에 가서 고추장과 다른 양념들을 사면은 한국 음식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습니다. 고추장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찌개 같은 것도 끓여 먹어본 적 있고 제육볶음도 해 먹고, 제육볶음. 우리는 뭐 연어 스테이크도 해 먹고 많이 엄청 잘 해 먹었어요. 음식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그냥 와서 다 해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. 이렇게 레시피만 알아오시면. 작은 마을 가면은 못 먹을 수도 있는데 큰 마을 가면 마트가 다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. 스페인 마트 식재료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해요. 한국보다 저렴하죠. 고기도 싸고 해산물도 싸고 하몽이나 치즈 이런 거 되게 괜찮고 그냥 간단하게 해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외식 비용을 한 60만 원 썼는데 술래자 메뉴를 팔아요. 메뉴델 페레그리노. 메뉴델 페레그리노를 파는데 와인, 엔트라다, 메인 메뉴, 디저트 이렇게 나와요. 둘이서 가서 하나만 시켜도 양이 되게 많아서 저희는 둘이 가면 꼭 하나만 시켰거든요. 근데 와인을 한 병은 줘요. 둘이서 가서 하나만 시켜도. 뭐 와인이랑 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엔트라다는 뭐 샐러드나 스프나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많고, 세군도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생선 메뉴, 해산물, 문어, 고기 되게 다양하게 많고, 디저트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간단하게 나온 데는 그냥 요거트 같은 거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주는 데도 있고, 과일 주는 데도 있고, 케이크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. 가격은 10유로에서 12유로 정도 돼요. 10유로에서 12유로 정도면 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, 그리고 와인이 진짜 쌉니다. 스페인이. 물이랑 와인을 뭘 먹을지 선택을 하는데 물 가격이에요, 와인이. 술래길을 저희가 10월에 걸었는데 포도밭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. 포도 농장 주 사장님이 와서 막 포도 설명도 해주고 걷고 있으면 따는 거 막 보여주고 먹어봐라 막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즙 짠 거 먹어봐라, 그렇게도 많이 했었어요.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, 스페인 고정적인 메뉴가 메뉴델 디아인데 그거를 그냥 술래자 메뉴라고 해서 파는 것 같아요. 스페인은 빠에야가 진짜 유명한 나라잖아요. 어떤 분들은 좀 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가격 차이가 있죠. 그 주문을 할 때 쌀이 소금이고 찐이 위드아웃이거든요. 그러니까 소금을 빼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덜 짜게 해주고, 아니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세퍼레이트니까 세파라테 쌀 포르파고 소금은 따로 해서 주세요, 이렇게 하면은 안 짜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,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. 또 스페인에서 이제 좀 짜게 나오는 것들 보면은 빵을 다 같이 주더라고요. 지역별로 유명한 음식을 파는 곳들이 있더라고요, 종종. 갈리시아 지방 쪽 가면은 문어 요리가 되게 유명해요. 그래서 뿔뽀를 꼭 먹어야 돼요. 맞아요. 멜리데라는 마을에 그 뿔포 맛집이 있습니다.
사장님도 되게 친절해가지고 막 같이 사진 찍으라고. 한국어로 맛있다요. 맛있다요, 들어와.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. 한 번은 먹어볼 만합니다. 왜냐면 문어가 엄청 부드러워. 올리브유에 절이고 파프리카 가루를 뿌린 다음에 아명, 물에서 난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먹을 만한 것 같아요. 추러스. 추러스. 아, 추러스 정말 맛있어요. 카페에서 그냥 기본으로 팔기도 해요. 근데 여기 포르투갈 오니까 추러스가 없네. 카페 발로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긴 레온에도 있고 부르고스에도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추로스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거기서. 산티아고 도착을 해서 일요일이라서 문 연 데가 없는데 추러스 전문점 이렇게 돼 있어서 들어간 거야. 중앙이랑 멀긴 한데 진짜 맛있어. 가보실 분은 가보세요. 가격이 진짜 좋아요. 가격이 저렴하고 현지인 손님이 되게 많고 아주머니가 되게 친절하시고 이게 막 뜨겁진 않은데 너무 맛있어. 또 먹고 싶다. 그리고 와인 한 잔이 1.2유로 정도인데 가격은 천차만별이니까. 맞아요. 안주가 네. 감자튀김이랑 삶은 새우 3개. 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가보면 될 것 같아요. 식사 비용까지는 얘기를 했고 이제 중요한 카페 비용. 저는 커피를 안 먹습니다. 커 못 먹남, 커 먹녀. 우리가 이제 하루에 20km 이상 걸으니까 기본적으로 2-3개 정도의 마을을 지나가요. 작은 마을. 카페에 쉬었다 가거든요. 근데 그런 데서 쉴 때 커피 한잔 하고 뭐 또르띠아 같은 거 하나씩 먹고 가고 막 이랬어요. 이제 약간 재충전? 꼭 해야 됩니다. 근데. 네, 좀 많이 쉬어야 돼요. 하루에 20km, 30km 걷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. 하루만 걷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이제 뭐 평지도 있지만 오르막 내리막길인 지형도 있고 뭐 산길이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카페를 갔어요. 저희는 커피는 한 잔, 또르따나 또르띠아 같은 거 하나씩 시켜 먹었는데 스페인식 오믈렛이 있어요. 그게 좀 유명해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카페에서 다 팔고 있고 케이크 모양 오믈렛처럼 생겼는데 빠따따가 들어가 있어. 식사 대용으로 배도 채울 수 있고 쉬면서 먹기 되게 좋은 그런 메뉴예요. 영양 보충하는 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또르띠아가 순례자길 중에 제일 맛있는 곳이라고 써있길래 들어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안에가 엄청 촉촉하고. 약간 매콤한 맛이 아주 살짝. 아 맞아. 카페꽃 매체는 어떤 거예요? 카페콘 레체는 좋죠. 맨날 한 잔씩 드셨지 않습니까? 아니 순례자길에서 카페콘 레체가 되게 저렴해요. 1.2유로예요 평균. 가격 저렴하지? 그래서 하루에 한 잔씩 꼭 먹었죠. 카페콘 레체 추천합니다. 저는 때를 먹었습니다. 때. 티. 카페 비용은 37일 동안 20만 원 들었습니다. 20만 원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커피랑 그런 디저트 같이 다 해서 이 20km를 걸을 때 쉬어가는 게 무릎에도 좋고 저번에도 말했죠. 여러분 무릎은 4개가 아닙니다. 2개입니다. 2개. 그렇죠. 저희가 10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걸었는데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정말 더웠거든요. 그래서 해가 너무 쨍쨍해서 아직도 여기 손이 이만큼 타 있어요. 이만큼씩 탈 정도로 되게 덥다가 막바지에는 비가 좀 많이 오고 마지막에 계속 추웠습니다. 또 방수 바지 사고 장갑도 사고 내복도 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샀어요. 부대 비용을 또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. 약이랑 방한 용품이랑 이런 거 다 해서 27만 5천 원. 우리 유심을 하나 했어요. 하나만 그냥 사서 썼어요. 20유로였죠, 20유로. 네, 유심은 20유로. 오렌지라는 회사를 사용했는데 거기 직원은 분명히 데이터가 30일이 지나도 될 거다 라고 말했어요. 우리가 팜플로나에서 10월 2일 날 유심을 사서 끼웠거든요. 10월 31일이 딱 지나자마자 데이터하고 전화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. 일주일 동안 그냥 와이파이로만 가지고 산티아고까지 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알베르게에서 알베르게 간에 이동을 할 때 보통 배낭을 메고 이동을 하는데 구간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체력이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 동키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. 동키 아시죠? 동키. 그 슈렉에 나오는 동키. 그 당나귀 얘기하는 겁니다. 그 옛날에는 뭐 당나귀로 그렇게 배달을 해줬나 봐요. 동키 서비스가 생장에서 론세스 바에스까지는 8유로가 들어요. 여기가 제일 비싸요. 근데 저희는 2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배낭에 짐을 다 몰아서 하나는 배낭이랑 드론만 메고 하나는 보내버렸죠. 네. 7번 정도를 사용했나요? 네. 제일 처음에 8유로가 제일 비쌌고 5유로 제일 싼 게 3유로? 3유로였어요. 동키 서비스 총 비용은 43,000원. 그리고 동키 서비스 이용할 때 팁은 생장에서 론세스 바에스로 짐을 보낸다. 근데 론세스 바에스 근처에 뭐 마트나 이런 데가 없다는 정보가 있으면
미리 장을 봐서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장에서 장을 봐서 보내려고 했는데 숙소에 그날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까르푸가 닫은 거예요. 까르푸가 아마 닫는 시간이 되게 일렀던 것 같아요. 7시에 닫았던 것 같아요. 그 생장의 모든 그 슈퍼마켓이 되게 이른 시간에 닫았어요. 아, 6시? 그렇게 해서 이제 37일 동안 잘 걸었어요. 이 돈으로 이렇게 돈을 쓰고 잘 걸었어요. 2인에 저희는 257만 4천 원을 사용했습니다. 하루에 52유로 정도. 근데 이거는 정말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. 내가 알베르게가 싫다. 그러면 그냥 호텔이나 호스텔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 그냥 주무시면 되고, 밥 먹는 것도 해먹는 거 싫다. 그러면 레스토랑 가서 사 먹으면 되고, 무거운 거 싫다. 그럼 동키 맨날 보내면 되고. 그럴 수도 있고 네. 도네이션 알베르게만 가는 겁니다.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안 내도 돼요. 식사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. 그러면 진짜 더 줄일 수도 있고 와이프가 말한 것처럼 더 막 쓸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순례길을 잘 걷고 우리는 지금 리스본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5일 있으면 이제 한국으로 한번 돌아갈 거예요. 개인적인 일도 있고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, 구독 해주세요. 해주세요.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